안녕하세요. 청렴을 배달해드립니다. 청렴의 민족 진행자를 맡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한선민 주무관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 업무와 함께 진행 과정과 현장 영상들을 보여드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짐을 보여드리고자 기획된 청렴의 민족, 어느새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금지급 실태점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건설지원과의 김도균 주무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지원과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김도균 주무관입니다. 네, 대금지급 실태점검. 처음 듣기에는 정말 알 수 없는 단어들의 나열들 같은데 정확히 무엇을 점검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금지급 실태점검이란 도로건설 사업이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 잘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대금이야 저희가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 제때 잘 드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점검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공사의 도급과 하도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너는 그에 따른 대가를 줘, 이렇게 상방이 약속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도로를 짓고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건설사업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규모가 커지거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건설사업자들, 즉 원사업자도 분야에 따라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게 되는데, 이렇게 제3자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건설사업자가 사업 전체 중 일부를 이제 다른 업체들에게 외주를 주어서 분업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네, 하도급의 대상으로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이 있는데 그중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소관하는 분야가 건설위탁입니다. 도급 및 하도급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하수급자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과 하도급, 계약관계의 의무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저희청 발주자로서 원사업자가 하수급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적기에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이로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원도급자에게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자와 자재, 장비업자에게 바로 지급되어야 하나 원도급자가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명세사업자,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해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2020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한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부의 경우 계약 및 관리 분야에서 부패 경험이 있다고 응답되었는데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분기별 실태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점검이 실시되는 과정상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부패 행위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소위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불필요한 자료 요구나 과도한 점검을 피하고자 실태 점검 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각 현장에 어떤 사항을 확인하게 될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를 사전에 안내해드리고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전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점검과 같이 직무 관련자를 접촉하는 출장을 나가시게 될 경우에 이를 사전에 상시감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출정 내용을 매월 저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 투명성과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장 나갈 때 주무관님이 보내주시는 청렴 문자를 보고 항상 중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실태 점검을 나가셔서 사전 안내되는 점검 사항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총 4가지 분야로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대급 등 대금 지급 이행 실태, 노무비 지급 실태, 그리고 건설기계 계약 현황을 중점적으로 체크합니다.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통보된 내역과 체결 현황을 비교합니다. 그 후 청구된 대금이 각 하도급자에게 제대로 적시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사업자인 각 공사 현장에서는 계약 담당자에게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준일이 되는 하도급 지킴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이죠. 네, 맞습니다. 하도급 지킴이상 계약별 대금 지급일을 확인하여서 이를 원사업자의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와 비교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농비 지급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지급일로부터 15일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 대금 지급 기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보통 민법의 초일, 물산이 원칙을 생각하시고 공사 대급을 지급받은 날을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보면 원도급사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적혀 있으므로 지급일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러면 12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1월 30일, 31일, 1, 2 해서 1월 13일 날 원사업자께서 그 하도급사한테 하도급이나 장비 자재 대금들을 지급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14일에 지급을 한다면 1일 지연 지급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연 지급이나 미지급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 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지급 시에는 영업 정지나 과징금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건설기계 계약 현황 점검이 남았네요. 원사업자는 보통 투입된 장비나 자재들을 대여하여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에 대해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여 대금에 대하여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 보증서 발급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여 시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장비 및 자재업자분들께서 보증기관에서라도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네, 기존에는 대여한 건설기계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어 그 관리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만 관련법이 개정되어 각 현장별 통합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공사 현장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기존에는 기계별로 하나씩 받았다면 이제 공사 현장의 통합으로 모든 기계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게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점검 사항과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국도 59호선 남면정선 1, 2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금 지급 실태 점검 현장을 저희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서 짠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짠! 저희는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건설 현장 대금 지급 실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도 59호선 남면정선 1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저희 이거 하도급 통보한 거. 대금 지급 보증서. 이거 좀. 지금 여기 현장 기성금 첨부대역서 하는 거는 월별로 직접 파기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저희 등록해서 이제 저희 성금 받아가지고 받은 걸로 우선 성금 받은 걸로 그 우선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대금 지급 실태 점검 나오고 크게 4가지를 점검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현금이나 기성금 같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원수급자에서 하수급자 또는 장비 자재 대금업자에게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원수급자랑 하도급자랑 계약을 맺으면은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된 것을 정리한 거랑 현장에서 하도급자랑 계약을 한 것을 비교 대조하고요. 거기 보증서랑 그리고 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러면 준비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건가요? 점검하실 때? 지금 우리 하도급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4개 업체가 줬는데 이게 사유가 있나요? 자동차는 오래 무시하는 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만 성금을 지급하는 걸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청구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성을 떴을 때는 하도급 지키면 받아가지고 예, 지금 이런 성금 지급하는 것도 다 하도급 지킴이로 다 등록이 되신 거죠?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 허계종입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가 2019년 6월에 개정되면서 현장별 보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는 현장별 보증서를 이렇게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발급을 한 다음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시공사와 건설기계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서하고 이 현장별 보증서 내용을 가지고
이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을 해야만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보증에 효력이 생겨서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사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여서 대여업자들은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보증사에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 시공사에서도 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을 했다는 사실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꼭 안내를 해 주셔야 대여업자도 그거를 알고 나중에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러면 현장에 게시된 보증서를 보신다면 뭐 돈 뗄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이 면제됩니다. 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혹시 그러면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수정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이나 지침이 바뀐 경우 변동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국토교통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부패 없는 점검 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지 박태입니다. 오늘 김도균 주무관님과 함께 건설 사업의 계약 관계와 대금 지급 실태 점검의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법규에 따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계도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제. 자제.